한참 쓸 때는 여기가 거의 원형이 안 남겨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은 저는 사실 이 건축물 보면서 어린이 대공원에 있으니까 그래도 골조만 남아 있어도 볼만한데 이게 만약에 도심 한복판에 있었으면 근데 특이하긴 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가 옛날에 골프장으로 만든 데예요. 골프장. 이 어린이 대공원 전체가 골프장을 내보내고 워커힐이 미군 휴양지였고, 그리고 이제 유경재단 만들고 이게 옛날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였는데 지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성정 건축가가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래 설계도를 보고 원상복구를 하면서 더 원래 그 설계 의도를 살려준 거예요. 여기가 거의 원형이 안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꽉꽉 뭔가 이렇게 칸막이 벽돌로 막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은 구조의 미학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이제 건축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크게 많은 요구되는 기능 공간은 여기는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옆에 관리사무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건물은 건축가의 의도를 살리는 걸로 좀 더 집중을 하자. 정말 유산으로서만 남기자. 예, 그래서 기능도 없지는 않은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요렇게 넘어가면 뒤쪽 언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평의 뷰가 쫙 가잖아요. 이게 되게 한옥 같지 않아요? 네. 한옥 천옥. 물론 이거를 뭐 서양의 테라스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한국에 있는 건축으로 보면은 이렇게 깊은 처마의 공간처럼 보이고, 여기서 보시면 색깔에 형상을 한 이 보들 이런 것들이 정말 특이했고, 그리고 외관에서도 일자 기둥에다가 수직으로 쭉 선을 낸 거? 여기에 보니까 근데 그 덩굴 같은 것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점이라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고 이럴 때는 이게 되게 자연하고 어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어요. 이 색깔애가 저기서 여기까지 그냥 심플하게 일자로 가면 쉽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갈수록 그러네요. 얇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좀 한옥 부재도 이제 그렇게 쓰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콘크리트를 덜어서 좀 가볍게 한다는 의지도 있지만, 다 이제 각도 계산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애초에 처음에 올 때부터 이 공간에서 좀 전통 건축의 요소, 한옥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하셨겠네요. 저는 석가래에서는 그런 의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적 요소를 계속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뭐 이렇게 형태나 구조나 디테일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선을 살리고 싶은 느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옛날에. 가려져 있고. 그쵸. 뭐 천장도 막고 칸칸이 다 막아서 섰기 때문에. 근데 참 멋진 뭐 클럽 하우스였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자 공터이자 카페 겸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녹음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더니즘 건물 같기도 하면서도 흔히 말하는 브루탈리즘적 미학이 있다고 했는데, 명백히 말하면 브루탈리즘 건물은 아니죠. 포스트모던에서 모더니즘 그 중간 사이 어딘가 되게 브루탈리즘 건물이랑 그 모더니즘 건물 그 사이 어딘가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나상진 건축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 건축사 사무소에 일한 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 끝나고 50년인가 그때 자기 사무소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현대 건축과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해결책들을 다 이렇게 디자인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제안을. 근데 이게 여기에 되게 고유한 점도 있고, 현대 건축 그 당시의 스타일도 있고, 또 전통 건축의 느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사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착용을 도입한 것 같았어요. 이 수평을 강조하면서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게 2층 공간인가요? 그쵸. 2층 공간에 딱 올라가면은 경회루에서 그 경복궁 경회루에서 펼쳐지는 그 경관? 그것처럼 딱 이 주변 경관을 건물이 품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석가래도 특이하고 착용 같은 것도 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그 난간 여기도 이것도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그 콘크리트 틀을 새로 짜가지고. 근데 여기 원래 의도가 모르겠는데 근데 형태만 봐도 약간 화분 바지 같거든요.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관광지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건축물 같다는 느낌도 받긴 했어요. 조금 뭔가 이렇게 수평판이 중첩되고 그런 거 보면서 낙수장 같이도 좀 생겼다 그런 생각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서는 이거 경복궁 같은 느낌도 받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큰 기둥 4개가 이렇게 있고 저 수직 기둥 그 다음에 수평판이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거든요. 나가는 선들이 삐죽삐죽 촥촥 튀어나와 있죠. 저희 석가래도 보시면. 근데 콘크리트로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어려워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다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경회루가 경회로도 생각나요. 비슷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플로팅 건축이니까 여기 또 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건축법상 1m 20 정도 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낮았어요, 난간이. 법적으로. 근데 난간을 잘 보시면 이걸 다 지금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로 화단을 만들고 이게 난간 역할을 했던 거죠. 미학은 모더니즘이나 그런 근대 건축 형태나 사조를 띠고 있다면 안에 내부 공간은 한국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까 경관에서 보여주는 그 쭉 수평적 공간 2층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겠지만 그 기둥이 간격이 맞아요. 기둥 간격이 되게 독특했던 게, 처음에는 신경 안 쓰였다가 막상 영상을 찍고 리뷰를 하려고 보니까 되게 넓은데 이 사이가 당시 기술력으로도 참 훌륭했겠구나. 지금 이 기둥 스판이 엄청 긴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기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걸 뺀다는 거는 이 구조 계산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그거를 뺄 만큼 이 뷰를 품으려고 했다. 그렇죠. 뷰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아파트가 안 보일 때는 여기가 다 자연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연이 아름다웠겠죠. 이 기둥에 이런 식으로 선 처리를 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선 처리를 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은유적으로 볼 때는 큰 고목에 있는 한옥의 기둥에 있는 그런 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느낌을 주잖아요. 만약에 이게 빤빤한 콘크리트면 메스감은 살지만 오히려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 크기가. 근데 이렇게 선으로 잘게 쫙 나누니까 사실은 큰 기둥인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좀 거친 그런 오래된 느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들을 다 만든 거죠. 여기 비둘기는 왜 이렇게 찍었어요? 아,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사진을 제가 남겨놓지 않았는데 여기 공간 중에 비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둘기랑 이런 애들 앉지 말라고 다 스파이크가 심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없는 틈에 파고들어서 건물에 살고 있다. 주인이야 주인이 있어. 그게 좀 신기했고. 이것도 예전에는 슬로프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단이 돼 있죠. 왜냐면 그 장애자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의 난간보다 훨씬 높아지고 네. 이 경사도 지금은 이렇게 가파르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 계단이 없었으면 진짜 가파르긴 했겠네요. 네, 가파른 슬로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벽돌 건축 박스가 조금 작잖아요. 네. 작고 위에는 이제 비둘기 들어가지 말라고 저렇게 있지만 건물 안에 건물 또 새로운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는 집 속의 집 아니면 박스인 박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벽돌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 할 때 만든 거고. 저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서 이게 서울 미래의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동시대 건물들이 오래됐다고 해서 미래 유산에 칭호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그 조성영 건축가분이 또 리모델링까지 하셨고 그러면서 원래 살려야 될 건 살리고 또 2층 천장도 아예 허물어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 그거를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든 생각에 이래서 건축물들이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당대 기능, 그러니까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나 아니면 경험을 주는 그런 건축물이 오래 살아남고 그런 건축물들이 좀 사람들에게 시대를 넘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거를 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기랑 다르게
들어가 봐서 PD님이 좋아하는 시퀀스 이 건물도 시퀀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계단 구조도 조금 독특하고 경사도 독특하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난간이 낮잖아요. 이때 맞아요. 뭐 설명 주시기로는 지금은 1.2m인데 그때는 그런 규격이 아니어서 굉장히 낮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탁 트인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남다른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저는 저희 출판사 책 만들면서 이제 폴란드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다 파괴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건축물들을 보존할 건 보존하고 리모델링 할 건 리모델링 하지만 아예 새로 개축해야 되는 건 개축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담은 책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게 왜 우리 도시 서울에는 그런 고민들이 담긴 건축물들이 왜 남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제 1920년대 30년대부터 들어온 건축물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근데 새로운 것이 제일 좋다는 그 가치 아래 너무 파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구나. 그렇죠. 숨어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근대 건축에 대한 가치, 근대 건축이라고 하면 우선 후기 건축과 현대 건축 사이에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보면 뭐 적산가옥도 해당이 다 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특히 이런 1950, 60년대 건물들에 대한 것들의 조명이 예전에는 조금 부족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관심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미 파괴된 건물들도 좀 있긴 있죠. 뭔가 좀 더 스토리텔링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물에 대한, 맞아요. 우리 현대 건축에 대한. 역사적으로 약간 혼란된 시기,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이런 시기가 있었던, 그리고 그 직후 그런 데 대한 걸 많이 발굴을 지금 시도를 하고 좋은 자료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나상진 건축가도 그 일환이거든요. 예전에는 좀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경기도 도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이 했던 작업들이 지금 발굴이 많이 되고 논문도 나와가지고 또 다행히 지금 재조명되는 거는 확실히 지금 훨씬 좋아지고 있죠. 스케치가 맞아 벽에 카페 공간이었나? 카페 공간 아니죠? 카페 옆에 그 강의실 같은데 맞아.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벽에 딱 하나 임팩트 있게 있더라고요. 카페 입구에도 그 하나가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스케치 비슷한 게. 저는 근데 이 스케치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그냥 건물 형태만 그려놨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그리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 밑에 있는 구름과 살짝 언덕 위에 올라와 있는 그거를 꼭 그려야 이 건물의 가치가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스케치만 봤을 때는 건물의 형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거는 결국 이 대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나상진 건축가의 스케치를 벽에다가 실크 스크린처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있죠. 그죠? 나상진 건축가 스케치를 보면은 경사 뒤에 큰 기둥들이 받치고 있고 수평으로 쫙 가죠. 약간 느낌이 현대적인데 전통 건축의 느낌도 있죠. 큰 처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프로메나드 산책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수평판 위를 막 거니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그 녹화가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는데 풍경 마지막에 제가 리뷰를 남길 때 짧게나마 그 정문 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는 방향으로 소나무 있고 석가래 같은 거 보이면서 파란색 하늘이 딱 어떤 구조물이랑 보이는 파트가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포인트는 또 저쪽에 있는 분수대지. 분수대도 너무 좋았어요. 위치가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의 포인트가 딱 이 위치고 여기에서 분수대가 그 옛날에도 거기에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의 정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꼭 저희 가족이랑 꼭 가보려고.